세 번째 판도라 뭔가요? 열어주시죠. 예, 최근 이제 아시안 게임 후에 이제 병역 특례 문제가 논란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흥민, 오지환, 또 방탄소년단.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다 이제 뭉뚱그려가지고 네. 제 나름 대안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사실 이제 옛날 국방위원장 때 제가 주장을 했던 거기도 한데. 아, 저 국방위원장. 네. 방탄소년단 병역 문제. 네. 땡땡땡가 답이다. 땡땡땡 세 글자네요. 네. 네. 모병제. 금동댕. 금동댕. 예, 맞췄습니다. 바로 맞히신 거예요? 네. 뭐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데. 국방위원장 때 주장했다. 아, 네. 주장했던 건 모병제. 아, 모병제 알고 계셨네. 네. 요새 또 모병제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대안으로서. 네. 먼저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필요 있어요. 네. 사람들이 좀 헷갈리거든요. 네네. 병역 특례 제도는 이제 45년 전에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좀 시대는 안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병역 특례 제도는 네. 세 가지가 있어요. 사회복무가 있고 대체복무가 있고 전환복무가 있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회복무인데 이것도 기초 군사훈련 4주를 해요. 네. 그러고 나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체복무라는 게 뭐냐면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해가지고 한 2만 8천 명 정도가 지금 일반 회사처럼 돼 있는 데서 산업체. 근무를 하고 네네. 있죠. 전환복무가 뭐냐면 의무경찰, 해양경찰, 네. 의무소방 이런 걸 이제 전환복무라고 해요. 이걸 다 합해서 병역 특례 제도라 그러는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건 이제 사회복무다 이거죠. 네. 최근에 이제 국방개혁 2.0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시 병력이 지금 61만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병역 자원도 줄어드니까 50만으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50만으로 줄이겠다고 이제 계획을 잡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복무 기간도 이제 줄어들죠. 그래서 육군이 3개월, 21개월에서 18개월, 해군이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이 24개월에서 22개월. 군 복무 기간도 단축되고 여기서 이제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전력 약화가 이제 우려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성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짧은 군 복무에 따른 전력 약화 우려 때문에 네. 부사관과 유급 지원병 충원으로 보완하겠다. 사실 이 얘기가 반모병제를 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도 모병제란 말이 하도 부정적인 네. 인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우리가 지금 남북한이 지금 갈라져 있는 마당에 무슨 모병제냐 하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렇고 국방개혁에서도 그걸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모병제가 되면은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네. 이 모병제 내용이 이겁니다. 반모병제인데 실은 일반 병으로 지원할 사람들은 지원해라. 지원을 하고. 그 대신에 12개월 근무다. 이제 지원병 이게 월급을 줘요. 네. 하상원 월급 한 180만 원 정도를 주는데 이거는 이제 4년을 근무하죠. 그래서 일반 병사 1년 근무하는 일반 병사 15만, 4년씩 월급 받는 병사 15만 해서 30만으로 해서 일반 병사는 보통 일반 보병 근무를 시키고 또 월급 받는 이제 15만은 전투기술병과로 네. 해서 전문성을 키우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사실 병역 특례 문제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국방부하고 병무청에서는 앞으로 4년 내에 병역 특례 제도를 아까 말한 세 가지 있었잖아요. 네. 그걸 다 이제 폐지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죠. 단지 이제 문제점은 여기서 뭐냐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병제에 대한 어떤 걱정, 부정적인 생각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소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완전 모병제로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지금도 이제 국방개혁 과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투병과. 네. 여긴 직업군인제를 가자는 거예요. 어차피 인구가 지금 1년 잘 아시지만 1년에 지금 30만 명이 나오냐 1년 반에 지금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고 않죠. 그렇다고 네. 외국 용병을 데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예화예요. 정예화. 무기를 좋은 무기를 구입하고 전투병을 정예화해서 직업군인들이 중사하사 이런 분들이 쫙 전투병과로 가고 일반 병사들은 네. 아직까지는 모병제로 완전히 가는 게 아니고
의무병 하대, 국방의 의무는 지대 역할을 점점 지원 시스템으로 전환시킨다. 이게 이제 그 국방개혁 과제의 기본 골자고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현역병들의 임기를 막 줄이니까 어떻게 전쟁을 하는 거야? 막 불안해하시던데. 그렇죠. 아 진짜 전투하는 사람들은 더 길어지거든요. 중사하사는 더 오래 근무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전투력 요즘 뭐 토마호크 미사일이 날아가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 첨단 무기에 오히려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그때 국방위원장 하실 때도 계속 그런 쪽으로 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먼 미래고 당장 방탄소년단은 어떻게 하자 이 얘기는 아니시네? 그 모병제하면 방탄소년단은 이제 1년 가서 근무를 하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병역특례제도를 대중예술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하태경, 안민석 이런 사람들인데 방탄소년단 팬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있어요. 그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그러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군대 안 간다 그랬냐? 우리 오빠들을 왜 건드리냐? 왜 건드리냐?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폄하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안민석, 하태경 의원이 사과하고 그거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대단해요. 근데 진짜 저는 우리 딸이 방탄소년단 데뷔 초기에 소위 말하면 여성 팬이었어요. 네. 남들한테 방탄소년단 그러면 다 못 알아들었어요. 정말 데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우리 딸 때문에 알아. 네네네. 근데 저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 했다는 거 처음에 안 믿었어요. 대단한 걸. 해외 차트에서 1위 아니야? 뭐 이제 그냥 우리 뭐 거기 차트가 좀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진짜 본 차트 1위더라고. 그래서 또 가수시니까 이거 의미를 아시잖아요. 빌보드 1위. 그거는 금메달 한 10개 딴 거만한 사실은 가치가 대단해요. 있죠. 대단한 거죠 사실. 그리고 노래 자체가 저 한국말이 된 노래더라고. 네. 저는 처음에 영어로 된 노래인 줄 알았더니. 지금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는 그게 기분 좋은 일이더라고요. 이제 K-팝으로 분류가 돼 있었잖아요, 사실은 우리 노래들이. 근데 방탄소년단은 이제 K-팝 카테고리 안에 안 들어가요. 그 친구들도 그냥 팝으로 그냥 바로 인정을 하는. 가사를 한국말로 해도. 네네. 팝이죠. 그럼요. 그거 옛날에 J-팝, K-팝 이렇게 네. 나왔는데 그게 없어요. 그거 보고 참 뿌듯했습니다, 저도. 근데 어쨌든 주제가 예. 방탄소년단이 아닙니다. 병역 그 특례예요. 네. 사실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는 좀 뜨거웠어요, 반응이. 뭐 일단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축구 선수 축구팀한테는 많은 응원을 했잖아요, 전 국민이. 근데 뭐 아시다시피 야구팀, 뭐 몇몇 선수들 그리고 야구팀 전체 응원을 안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심지어는 한국하고 일본이 시합을 하는데 일본을 응원하겠다라고. 뭐 그런 친구들도 실제 많이 그런 얘기도 있었지. 네. 설마 그랬겠냐고. 축구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땄지만 팬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병역 특례를 받으려고 입대를 미뤘다는 의혹을 받는 LG 오지안과 삼성 박혜민 등 선수 구성 때문입니다. 그 오지환 선수가 LG에서 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군대를 이제 안 가려고 이제 상무팀이나 지원할 수 경찰 있었죠. 네. 야구단으로 가면 되는데 네. 그걸 계속 이제 미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번에 이제 거기 이제 끼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별로 이제 활약도 안 하고 네. 여기다 땄다 이제 이러고. 근데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였냐면 다른 나라는 다 이제 아마추어 팀인데 네. 우리나라 프로 선수들이 갔는데 또 그 기간 중에 리그가 중단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이제 팬들이 열받은 거죠. 뭐 손흥민도 프로 선수인데 축구와 야구를 차별한 건가? 아니 근데 야구팀은 4팀이었거든요.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 그러니까 뭐 프로 선수들이 거의 참여를 안 했거든요. 그렇죠. 다른 일본은 나라. 사회인야구. 일본 사회인야구 나오고. 야구를 모두 8팀이 참가했어요. 8팀이에요? 그래서 4팀씩 나눠서 1, 2위가 슈퍼라운드로 해서 거기서 1, 2위가 결승을 한 거죠. 아 그렇게 그러니까 참가는 8팀이 했는데 네. 이제 프로로만 구성된 팀은 한국 팀이고 그렇죠. 대만은 7명만 이제 프로팀인데 그 7명이 별로 주전을 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실업리그 선수들이 뛰었는데 우리가 첫 게임에서 실업리그 선수한테 농락을 당해서 그렇죠. 거기서 분노의 이제 지수가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때부터 난리 났죠. 네. 이게 이제 그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죠. 네. 화 많이 경기력 났죠. 어떻게 되세요? 화 많이 났죠. 생각도 못한 본인이 패배였어요. 갔으면 훨씬 잘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응원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서.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손흥민 같은 경우에 보면 손흥민이 지금 한창 잘하고 있는데 지금 군대 가면은 지금 썩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차범근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었잖아요. 네. 차범이라고 그러니까 분데스리가에서 99골을 기록한. 근데 차범근 선수는 공군을 제대하고 분데스리가 갔어요. 3년이나 공군에서 뛰었거든요. 그때 말레이시아랑 이제 할 때 차범근 선수가 5분에 3골인가를 몰아넣은 경우가 있었죠. 근데 그 차범근 선수가 공군을 마치고 독일에 진출했어도 독일에서 엄청나게 이름을 알렸고 지금도 분데스리가 전설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럼요. 네. 진짜 철학 박사 맞아요? 잡박 박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손흥민 선수가 지금이 전성기인데 군대 가면 안 된다 이런 거에 저는 차범근 선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차범근 선수는 그때 누구나 군대를 간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때는 군팀이 여러 팀이 있었어요. 상부 통합되기 전에. 네, 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를 간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었고 군대 가도 축구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비를 했던 거죠, 인생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배를 두니까 자꾸만 잡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죠. 예배가 없다. 나는 징병제를 택하든가 아니면 모병제를 택하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지금 징병제를 해놓고 예외를 뒀는데 예배가 지금 시대에 안 맞고 네. 많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럼 예배를 없애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그다음에 모병제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모병제를 할 만큼의 국력은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저도 옛날에 군대 갈 때 군대 안 가는 사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진짜.